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고1 영어 아이린쌤입니다. 우리 고2 친구들을 위한 2024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쌤이 준비한 문항은 가장 어려웠던 총 5개 오답률 탑5에 해당하는 문항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틀린 거 하나 좀 걸리셨나요? 1등급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틀린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5개를 먼저 살펴보고 5위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오답률 5위 23번 주제 문제였어요. 소재가 살짝 어려웠고 어휘에서 해석이 잘 안 됐던 친구들은 아마 얘를 틀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 5위부터 좀 많이 어려웠다. 20번 때도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단어 학습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3월 학평이었어요. 그리고 4위는 36번 순서 문제였습니다. 순서에 대한 단서 찾기가 매우 촘촘했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얘가 선지의 비율이 너무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말렸는지를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알아가시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괜찮아요.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 34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31, 2, 3, 4 중에서 34번에 가장 고난도를 배치하고는 해요. 이번에 딱 그래서 걸린 친구들 많았을 겁니다. 앞에 거 좀 풀리네 싶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얘도 소재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쌤이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해결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30번 어휘 문제. 겨울방학 동안에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맞추고 열심히 했더라도 좀 꼼꼼하게 못했던 친구들은 틀렸을 것 같아요.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어휘들이 밑줄이 쳐져 있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 대망의 1위. 요즘은 대세 중에 대세죠. 바로 문장 삽입 39번이 오답률 1위에 등극했고요. 여러분 보세요. 78%면 진짜 오버하면 80%잖아요, 얘들아. 10명 중에 2명만 맞춘 거예요. 아주 어려웠었는데요. 자, 이 문장 삽입이 어려워지는 포인트까지를 쌤이 알려드릴 테니까 3월 학력평가에서 쌤과 같이 오답 노트 쓰기를 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6월, 9월, 11월 학력평가에서는 무조건 성적을 쭉쭉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답률 탑5에 등극한 23번부터 해설 진행할게요. 23번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제 찾기 어느 부분에 보통 주제가 있나요? 그치, 두괄식, 미괄식이라는 거 고2 친구들은 알고 있을 법도 한데요. 혹시 몰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전반부라 후반부를 꼼꼼하게 읽어야겠구나 라는 걸 잘 생각하고 이 지문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헷갈리는 단어가 나왔어. empathy 그리고 emphasize 이 단어가 진짜 계속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pathy라는 건 심장, 마음을 의미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 그래서 empathy, sympathy, apathy 같은 것들이 다 마음과 관련된 단어들이야. 공감이라고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emphasize에는 여기 있죠? emphasize는 스트레스의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강조하는 거지. 강조라는 뜻이니까 서로 발음의 강세가 다르고 퍼띠를 기준으로 구분해 주시면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자. 공감이라는 건 아주 빈번하게 listed, 목록이 딱 부여가 돼요. 어디에 목록화된대? As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 가장 바람직한 그런 스킬이야. 가장 좋은 거야. 공감 능력 있는 거 좋은 거야. An employer, 누구에게 있어서? 그렇지, 고용주에 있어서. 그리고 employee, 직원들에게 있어서 돼요. 비록 without specifying exactly what is meant by empathy.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공감이 뭐야? 라는 것을 specify, 구체화하는 거 없이 일지라도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걸로 인식이 된대요. 여기까지 해서 empathy의 느낌 잡으셔야 돼요. 주제를 찾을 때 이게 플러스로 흘러가는 글인지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글인지 이 방향성은 진짜 가볍게 러프하게라도 잡아야 되는데 empathy는 플러스구나. 이렇게 흘러가. 혹시 이걸 뒤에서 뒤집는지 아닌지만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Some business, 몇몇 사업체들은 강조한대요. 무엇을? Cognitive empathy, 인지적인 공감 능력. 정말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야. 그리고 emphasizing the need, 필요를 강조하면서 for leaders, 누구에게 필요를 강조해? 지도자들. 이끄는 사람들에게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관점을 이해하는 거야. 누구의 관점이죠? 직원들, 고객들의 관점이지. When negotiating deals. 뭘 할 때 얘들아? 거래를 협상할 때. 우리 고객들은 어떤 입장일 거야? 우리 직원들은 이런 입장이겠지? 이런 걸 진짜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making decision, 의사를 결정할 때입니다. 또 다른 요소에서 또 다른 여기 비즈니스겠죠? Other stress affective empathy. 여러분 여기서 affective 잘 봐야 돼. 이 단어 affect가 동사일 때 뭐지? 영향을 주다 말고 하나 뜻이 더 있어요.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affective는 애정 어린이라는 뜻이 있어요. 애정 어린, 감동을 줄 정도로 영향을 주는 거야. 애정 어린 그런 공감.
어떤 공감이야? 자, 무조건적으로 쌤은 네 편이야. 넌 무조건 잘할 수 있어. 아무 근거 없는데 그냥 넌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바로 affective empathy겠죠? 그리고 empathic concern, 공감 어린 걱정을 해주는 거. 너 공부 이렇게 안 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걱정 있잖아. 파워 F들이 하는 거 뭔지 알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능력을, 리더의 능력입니다. To gain trust, 신뢰를 얻기 위해서요. From employee and customers, 직원들로부터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정말 무조건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요. 진짜 막 F적인 공감을 해주는 거야. T적인 공감과 F적인 공감이라고 가면 딱 이해가 될까? MBTI 가보자. 그 다음 by treating them with real concern, 그들을 또 이제 영혼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걱정을 다해서, 그리고 compassion, 연민, 그 동정 어린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감은 얘가 T적인 공감이든 F적인 공감이든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이네요. 결론까지 끌고 가야겠지. When some consultant, 여기서는 얘가 상담가가 아니라 얘들아 자문위원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몇몇 자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는 합니다. The successful company, 성공적인 회사들은요, foster, 더 기르다, 촉진시킨다, 공감을. 성공한 회사는 공감을 더 해주면서 우쭈쭈 하면서 직원들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야. What that translate to, 그것이 번역되는 것은, 번역된다라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것은 바로 that, 다음과 같다. Company should conduct good market research. 컴퍼니가 뭘 해야 한대 얘들아? 좋은 시장 조사를 해야 된대. 얘들아 잠깐만. 성공하는 회사가 공감을 더 많이 한다고 했거든? 근데 이 글에서 말하는 공감은 시장 조사를 열심히 잘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갑자기 비유적으로 방향이 살짝 틀었죠. 하지만 공감 플러스인 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마켓 리서치와 공감이 무슨 관련인지만 보면 답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울까 봐 바로 똑같은 말로 풀어주고 있지? 이 문장 이해 안 된 친구들, 그 다음이 힌트였어. An empathic company, 공감 어린 그러한 회사는 이해하고 있어요. 필요를, 그리고 원하는 욕구를 누구의? 고객들의. 그리고 seek to fulfill, 충족해 주려고 해. 이러한 개인들의 필요를, 그리고 원하는 욕구들을. 우리 고객들은 이런 게 필요하겠지? 이런 걸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걸 원하니까 이거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when some people speak of design with empathy, 어떤 사람들이 디자인을 공감과 함께 얘기를 한다면 what that translate to, 이것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회사는 should take into account, 뭘 해야 된대요? take into account, 계좌에 집어넣다 아니지 얘들아? 외웠어야 돼. 이거 뭐야? 고려하다, take into account 외워두세요. 고려해야만 합니다. 또 should 나왔어. 뭘 고려해야만 한대? The specific need of a different population. 각각 다른 인구들, 여기서 고객들이겠죠?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각각 다른 필요, 욕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공감하는 거예요. The blind, that, and elderly non-English speaker. 이게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고 청각장애인일 수도 있고 연장자이신 노인분들일 수도 있고 영어권 화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colorblind, 녹색이랑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 생맹일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이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다 공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When designing product, 뭘 할 때? 제품을 디자인할 때. 자, 그럼 이 글에 전개 구조를 크게 한번 쪼개볼게요. 무슨 얘기 계속하고 있었어? 얘들아, 공감은 뭐든지 엄청 중요해. 여기까지 공감 얘기 계속하는 것 같았지. 근데 여기 should부터 무슨 얘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건 우리 마켓 리서치로 넘어갔을 때 시장으로 공감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걸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판매자 또는 고용자 이런 입장에서 제품을 나중에 구매해줄 소비자의 입장을 잘 공감하고 반영하는 거야 라고 마지막 파트가 이 글의 진짜 주제 파트를 담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게? 바로 should가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글에서 가장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파트가 should를 통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내용 이해는 끝났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지 분석을 해볼 텐데 얘들아 4번, 5번에 몰렸잖아. 그리고 너무 비슷했잖아. 그래서 4번, 5번 다 한번 읽어보자. Effort to build cognitive empathy among employees. 이제 쌤이랑 주제를 찾았으니까 이거 아닌 거 알겠지? 노력이래요. 만들기 위해서. 인지적인 공간만을 만들어야 돼? 혹시 전반부만 읽고 답 찾는 게 습관된 친구들은 무조건 여기로 갔어요. 이 글은 특징이 후반부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필자의 그 주장이 드러났었지, should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제의 그 포커스, 무게는 후반부에 실려 있었어요. 마지막 5번 한번 읽어볼게요. Different interpretation of empathy in business. 이게 들어가야지. 다른 해석, 뭐에? 공감에 대해서 어디에서?
사업에서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라는 건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그걸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니까 정답이 5번이 되었던 거죠. 나머지 선지도 빠르게 한번 훑어는 보겠습니다. Diverse benefit of good market research. 자, 어떤 benefit 언급됐나요? 아니죠. 해야만 한다까지만 언급됐으니까 1번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negative factor in market making business decision. 잠깐만, 우리 사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부정적 요소 얘기 나오지 않았어. 그 다음 3번, difficulties in designing product with empathic concern. 공감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얘기 아니었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선지 소고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주제 찾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만 주제가 몰려있을 거야. 첫 문장 읽고 답 찾아야지 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꼭 생각해야 돼. 앞으로 영어는 점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끔 어딘가에다가 허를 찌르게 만들어 놓게끔 진화한 문제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도구가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된다, 얘들아. 도구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 안 돼. 여러 개 도구를 가지고 있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게? 탄탄한 해석 실력이지. 빠르게 좀 읽어나가면 이만큼 글이 길지만 좀 읽어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똑같은 말 하는 걸 하나로 종합하기 쉬울 거잖아. 그래서 독해력을 길러주는 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의 어떤 스타일을 알고 있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3, 6, 9, 11월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보시면서 주제 문제의 특징이 이렇구나 하나하나 배워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쌤이 알려줄게. 주제 문제가 혹시 진짜 어려운 친구도 있거든요. 주장 할만해요, 쌤. 요지 나쁘지 않았어요. 제목도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주제가 진짜 어려운 친구들의 특징이 이걸 끝까지 읽는 어떤 구문 독해력이 살짝 약한 것 같아. 얘들아, 이 선택지에 진짜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명사가 나오고 있고 이게 noun, 명사야. 이 명사가 이 선지의 핵인 경우가 엄청 많아. 이 명사를 나머지는 부연 설명하는 구조거든? 그러면 얘들아, 부연 설명이 중심이야? 명사가 중심이야? 명사가 중심이겠죠. 그래서 너무 헷갈리면 이걸 봐야 돼. diverse benefit인지, negative factors인지, difficulties인지, effort인지, 그리고 different interpretation인지를 봐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지? 그리고 뒤에 수식어까지 제대로 잘 매칭이 되어 있는지, 전체 글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또 주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답률 탑5 23번 해설 마무리할게요. 이어서 오답률 탑4 36번 순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 배열 문제는 하나의 글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스크램블 섞여 있어요. 이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쭉 흘러갈 수 있도록 논리를 기반으로 연결하는 거야. 근데 그 논리를 알려주는 진짜 쉬운 힌트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야, 얘들아? 바로 명시적 단서들이었죠. 얘는 선생님이 별명으로 꼬리잡기라고 하거든. 얘의 꼬리를 누가 잡아야 하는가? 이거야. A의 꼬리를 누가 잡는가? 그리고 B의 꼬리를 누가 잡는가? C의 꼬리를 누가 잡는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앞부분을 연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진짜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 꼬리 잡기도 잘 생각해야 돼. 얘 꼬리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와도 괜찮은지. 지금 36번 이 문제가 오답률 탑4에 등극한 이유는 논리가 엄청 촘촘했어요. 그래서 이 촘촘한 논리를 뒤바꿨을 때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걸 느꼈다면 답이 내려졌을 것 같아. 안 그랬으면 계속 헷갈렸을 거야. 한번 쭉 보면서 뭐가 맞는지 꼬리 잡기가 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velopment of human body. 인간의 몸의 발달은 from a single cell, 어디로부터? 아주 단일한 세포에서부터 인간의 원래 태아일 때, 아기일 때, 뱃속에 있는 아기일 때 세포에서부터 점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인간이 되잖아. 이러한 발달은 provide many example, 많은 예시를 준대요. 그럼 이 글의 소재는 주어 자리에 있지? 인간의 몸이 세포로부터 쭉 발달해 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예시를 줄 거라네. The structural richness, 구조적인 풍요로움. 구조가 엄청 풍요롭대요. 무슨 말일까? 구조가 리치 그 잡채야. 무슨 말일까요? That is possible. 가능한 when the repeated production, 반복적인 생산이 random variation, 여러분 랜덤으로 변이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단어는 variation, 변이형이겠죠? 이 형태, 저 형태, 변형 형태가 막 랜덤으로 생기는 거야. 이것이 combined with, 결합돼요. 뭐와? non-random selection. 이렇게 비무작위적인, 여러분 비임의적인이니까 뭐겠어요? 체계가 있는 그러한 선택과 아예 임의적인 이러한 구조가 섞이는 거야, 변이형이. 이것들로부터
이거일 때 구조적인 풍요로움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죠. 체계가 있고 없고까지는 잡았어. 랜덤일 때랑 랜덤이 아닐 때. 근데 이것을 컴바인했을 때, 섞었을 때 뭐가 가능해진다고 얘들아? Structural richness가 가능해진대요. 구조적으로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지. 구조적인 풍요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시가 필요한 지점인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알겠죠? 전반부에 우리 소재가 딱 나왔죠? 뭐? 세포 단위에서 인간의 몸이 발달하는 것은 어떤 구조적 풍요로움에 대한 예시가 되어준다라고 했잖아. 특정 현상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촘촘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소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알지. 어디부터 읽으면 안 돼? A부터 읽으면 안 돼요. 선지에서 A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통은 B의 첫째 줄, C의 첫째 줄을 읽고서 꼬리 잡기를 들어갑니다. B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The survivors serve to produce new cells. 생존자가, 얘들아 누가 생존했어? 그리고 더가 붙었는데 약간 의심스러워. Produce new cell.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요. That undergo further round of selection. 여기서 더 나아간 회. 우리 1라운드, 2라운드 할 때 회, 선택의 회차를 겪고 있는 그러한 세포야. 더 나아가서 선택의 회차를 겪는데 그 전에 선택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첫 문장 꼬리 잡기로 탈락. 그 다음 거 가볼게. C. all phase. 모든 단계나 국면이란 뜻이에요. 몸의 발달에 있어서 이거 앞서 나온 명사. 이 글의 소재 똑같이 되어 있네. 그치? 이 단계의 모든 국면은 from embryo, 여기 태아일 때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일 때부터 어디로 갈 때까지? adult, 어른으로 갈 때까지 모든 국면은 보입니다. 얘들아 봐봐. random activity, 앞서 언급한 random 그대로 나와 있죠? 임의적인 활동을 나타냅니다. at the cellular level, 그 세포적인 수준에서요. 그리고 body formation depends on the new possibility. 몸의 형성은 달려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generated by this activity.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다른 가능성에 의해서. 그리고 coupled with selection of those outcome. 그러한 결과가 선택된 것과 같이 couple, 거의 2배씩 되는 거야. 2배씩 되는 거. That satisfy previously built-in criteria. 이게 만족시켜준대요. 이전에 무작위로 만들어진 게 나중에 계속 뭔가 결과와 같이 couple, 더블이 되면서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을 충족시켜 준대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너무 길고 난해한 첫 문장이었지만 바로 앞 문장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풀어준 거는 맞지? 쌤이 한번 다시 말로 설명해 볼게요. 무작위적으로 계속 랜덤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달려있대. 그리고 이 가능성은 앞서서 나와 있는 그 결과물을 합친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Structural richness가 달성된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니까 C가 시작점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B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C를 쭉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C 이어서 볼 거예요. 그 다음 always, 항상 새로운 구조는 그래서 구조 얘기했던 거 맞구나까지 확신할 수 있었지. 구조는 is based on, 기반을 둡니다. old structure, 이전의 구조에. 됐니 얘들아? 새로운 구조가 나올 때는 얘가 혼자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의 구조에 기반을 두어서 의존한 채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structural richness에 대한 설명이네. 우리 생각해봐. 아기가 태아일 때 진짜 이만했다가 세포일 때 요만했다가 점점 사람 형상으로 커지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 붙이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커진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And every stage selection, 모든 단계의 선택은 favor, 선호한다고 합니다. Some cells, 몇몇 세포를, 그리고 eliminate others, 다른 것들을 제거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가 거의 죽은 세포가 있으면 탈락시키죠? 우리 뇌세포도 죽으면 탈락되잖아. 그럼 똑같이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 원래 있던 세포를 제거하고 이런 식의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가 C였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제거하고 그리고 누구를 선호해. 그러면 제거하지 않고 살아남은 애가 있지 않을까? 너무 쉽게 그래서 쌤은 얘를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의심은 해봐야 돼 얘들아. 혹시 A는 아닐까? 바로 봐봐 얘들아. those가 나왔죠? in right place. 적절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애들은 they make the right connection. 적절한 연결을 만들어요. 이 적절한 연결을 만드는 그러한 애들은요. are stimulated. 자극을 받고요. 그리고 those that don't, 그렇게 적절한 연결을 만들지 못한 애들이 제거가 됩니다. 잠깐만.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데.
그치? 둘 다 괜찮지 않아? 왜?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어요? 이 단계의 선택에서 몇몇 세포를 선호하고 다른 세포를 제거한다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있는 도우스가 가리키는 대상들이 도우스가 세포들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이 지시어를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 진짜 엄청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꼬리잡기를 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A 끝까지 읽어볼게요. 가봐. 이러한 과정이 is much like sculpting. 조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A natural consequence. 자연스러운 결과는 이러한 전략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바로 variability, 다양성이 됩니다. From an individual to individual. 개체에서 개체까지. At the cell. 세포에서 그리고 molecular level 이게 좀 더 큰 분자의 수준으로 갔을 때도요. Even though large scale structure are quite similar. 심지어 더 큰 구조물도 똑같이 비슷합니다. 꽤나 비슷합니다. 이게 결론이야. 이 꼬리 다음에 B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얘들아. 둘 다 괜찮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역으로 꼬리를 다시 붙여보는 거야. A 다음에 B는 안 되는구나. The survivor가 바로 앞에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B를 읽으러 가야 합니다. C 다음에 B를 갔을 때는 A가 맞다, 맛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Survivor serve to produce new cell.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겁니다. That undergo further rounds of selection. 또 다른 다음 회차의 선택을 시작하는 거겠죠. Except in immune system. 여기서 예외가 나왔는데 어떤 예외 나왔어? 그치, 면역체계의 예가 나왔어요. Cells and extension of cell. 세포와 세포의 연장, 확대는 are not genetically selected. 유전적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During development, 발달하는 동안에요. But rather, 오히려 어떻게 된대? are positionally selected. 어떤 위치를 기반해서 위치적으로 선택된대요. 위치가 중요하다네? 얘들아, 우리 드디어 이제 보여. 위치에 대해서 place 얘기 나왔지. 적절한 위치. 그치? 그래서 여기서 도우스가 누구야? 이 지시어에만 꽂혔던, 지시 대명사에만 꽂혔던 친구들은 역으로 꼬리 잡기 했다면 답이 쉽게 나왔을 거예요. 봐봐 얘들아.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4번으로 몰려갔지? 실제로 정답은 우리 몇 번이었나요?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C, B, A로 연결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36번 해설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거 전략으로 오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읽을 때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여기 C가 연결되는 거는 잘 맞췄을 것 같은데 B랑 C 중에 뭐가 맞냐? 이게 지금 관건이었잖아. 답을 내려보니까 너무너무 쉽지. 아, 이거 survivor 바로 앞서 언급된 거 제거된 애랑 그리고 선호된 애, 그 중에 살아남은 애겠지? 지금 보니까 사후적인 해석은 돼. 하지만 시험 당시에는 도우스도 지금 앞에 있는 세포 가리키는 거 아닐까? 이거 지시 표현이면 명시적인 단서인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략이에요. 우리 이렇게만 연결하지 말고 이 앞을 생각해 보자. 글은 여러분 쭉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도 말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게 순서 배열 문제의 출제 의도니까. 그래서 우리 약간 경주마 같은 친구들, 앞으로만 쭉 이어가고 싶은 친구들은 너무너무 헷갈린 선지가 나오면 쌤이 오늘 알려준 전략, 역순으로도 꼬리 잡기가 되는지 꼭꼭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답률 탑4 해설 마무리할게요. 자, 오답률 탑3 빈칸 추론으로 왔습니다. 34번 4개의 빈칸 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시험을 푸는 그 시간 동안에는 막 초몰입을 하느라 빈칸 위치를 파악하고 말고 할 여유가 없었을 텐데 혹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분이 활용해야 될 팁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못했다면 앞으로 6월부터 해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쭉 다 읽어서 처음부터 읽었는데 답이 안 보여. 진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특히 이걸 좀 어려웠잖아. 그런 경우에는 빈칸 문장을 좀 분석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침착하게. 어차피 틀릴 거 이런 마음으로 침착하게 한 번 더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네까지 잡고서 빈칸에 집어넣을 걸 하나씩 넣어봐. 그렇게라도 하면 답이 떨어졌을 수도 있었던 그런 빈칸입니다. 힌트가 앞에서 찾은 친구들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독해력이 굉장히 있는 친구들. 그리고 뒤에서 뭐야? 이거 완전 이 말인데? 라고 느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앞뒤에 모두 힌트가 숨어있는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같이 한번 빈칸 분석부터 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목적지 바로 후반부에 있는 긴 구형태의 빈칸입니다. 문제라고 했어요. proxy. 이 단어가 어려운데 대용물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proxy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이 proxy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결과로 이어진데 어떤 결과를 낳는데요. 얘들아 근데 봐봐. 여기서 구문 좀 아는 친구들 얘가 의미상 주어였어. technologist.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된대. 자, 그럼 찾을 거 끝. 뭐야? 일단 프록시의 문제점인데요. 기술자와 관련된 문제점이야. 끝. 프록시의 문제점이 지금 빈칸 뚫려 있는 목적지야.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범하는데? 기술자가. 이것만 찾으면 끝이야. 자, 처음부터 빠르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기술자? 바로 첫 문장이네. 기술자들은 항상 on the lookout 찾고 있어요. quantifiable 무슨 뜻이죠? quantity, 그치? 수량화할 수 있는 metric. 여러분 매트릭스 할 때 그 매트릭은 여기서 미터법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보통 지금 모의고사 지문에 자주 등장해 지금. 무조건 외워야 돼. 매트릭은 측정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측정 기준이 수량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센티미터. 이 정도인가요? 1cm? 이거 알지? 우리 1m.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이런 측정 기준을 막 찾으러 다닌대요. 그래야 이걸 수량화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기가 좋잖아. 기술자들은. 그 다음 볼게요. measurable input. 측정 가능한 입력값은 to a model. 모델로 가해지는 입력값은 are their lifeblood. 그들의 여기 생명? 피, 뭐예요? 생명줄이다. 그들이 무조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And like a social scientist. 그리고 사회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자들 또한 need to identify, 식별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할 필요가 있어. concrete measure, 아주 구체적인, 왜? 측정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측정을. or proxy, 이걸 뭐라고 해? 그치, proxy. 원래 얘가 실제 뜻은요, 여러분, 대용물 정도예요. 근데 proxy라고 번역하면 돼. for assessing progress, 뭘 측정하기 위해서 얘들아? 그치, 평가하다, 측정하다죠? 여기서 progress는 진보, 일이 진척되는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요. 프록시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김 부장 며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나? 이러면 측정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3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척 상황을 말해야 하는 거잖아. 그치? This need for quantifiable proxy. 계속 반복이에요. 수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의 필요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들아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네. 뭘 만들어요? bias, 편향을 만들어요. toward measuring things, 뭔가를 측정하는 것을 향한 편향이 생긴대. 얘들아, 결과랑 되게 비슷해. 결과를 되게 비슷해, 그치? 측정 기준을 계속 필요로 하는 게 오히려 편향을 만들 수 있다네. They are easy to quantify, 쉽게 수량할 수 있는 것을 수량화하는 것에 대한 편향이에요. But 그러나 단순한 측정 기준 matrix는 can take us farther away. 우리를 더 멀리로 데려갑니다. From the important goal. 진짜 중요한 목표로부터요. 그럼 목표에서 멀리 가는 거니까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 기준만 막 이렇게 맹목적으로 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이 기준에만 막 혈안이 되어 있어서 핵심을 놓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We really care about.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이 may require, 아마도 요구할 거예요. complicated metric. 측정 가능한 걸 넘어서서 더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하겠죠. or be extremely difficult. 아마도 극도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impossible,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To reduce any measure, 어떠한 측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죠. 얘들아,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너의 기분이 지금 몇 센치야? 이런 거 측정 못 하잖아. 너의 행복 수치가 몇 프로니? 이런 것도 정확하게 수량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impossible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 보자. And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oxy, 우리가 되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그러한 proxy, 측정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있을 때 we can easily fall under the illusion. 우리는 이제 떨어지게 돼요. 어디 아래로? 환상으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 착각은 약간의 bias 느낌이죠. That we are solving for good. 우리가 좋은 거, 좋은 끝을 향해서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다. 여기서 엔드는 목표가 되겠죠? 우리는 결국 목표를 향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왜? 내 목표가 애초에 뭐였으니까. 이 프록시를 구축하는 거니까 이렇게 착각하게 된대요. Without actually making genuine progress. 실제로는 아무 진척도 없으면서 그냥 3일 내에 완성만 될 거야 라는 계산만 때리고 있는 거야. 실제로 일을 진척시키는 게 아니라 측정 가능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Toward a worthy solution. 실제로 아주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진척, 진정한 진척을 만드는 거 없이 그냥 나는 이 프록시만 만들면 돼. 나는 측정 기준만 만들면 돼. 이렇게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네. 이 결론이 뭐예요? 문제의 결론이 뭐야?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어요, 얘들아? 이 측정 가능한 것에만 혈안이 돼서 측정 이러면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로 자꾸 뭔가를 환산하고자 하는 프록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목표와 일의 진척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귀납적 추론이었던 빈칸이었고요. 이 마지막 문장이 힌트가 된다고 했어. 봐, as the saying goes. 오래된 말, 속담이나 격언이 얘기하듯이 Not everything that count. 셀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모든 것이, 여기서 count는 자동사 중요하다. 중요한 모든 것이 can be counted. 세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분 부정이네요. 그치? 또한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셀 수 있는 것이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야, 중요하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것을 세는 단위로 너가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100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1000이 중요한 사람도 있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아무리 네가 숫자화해서 막 100억, 200억 이렇게 숫자화한다고 해서 이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 오케이? 이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였을까 얘들아? 전체 결론으로 중요한 말, 측정 가능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이야. 근데 이 문제점은 얘네가 이렇게 만든대. 다시 잊지 마. 얘가 의미상 주어 그리고 동명사 찾으러 가겠습니다. 선택지 여기 3번, 4번으로 몰려 있었죠? 정답 4번부터 볼게요. Substituting, 대체시키게 만들어. 무엇을? What is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을 for B. What is meaningful? 의미 있는 것으로. 이거 문제야? 아니면 바람직한 거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죠. 측정 가능하다고 해서 중요한 거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를 결과로 낳는다. 문제의 결과 파트였으니까 4번만 정답입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3번으로 갔던 이유가 있어서 3번 한번 볼게요. Mistaking a personal bias. 개인적인 편향을 오해합니다. 뭘로요? Established theory. 이미 확립된 이론으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편향을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 그건 없었지. 물론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언급이 됐었지만 개인적 편향 이야기 언급 전혀 되지 않았고요. 확립된 이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를 비교하는 느낌이었던 걸 캐치한 친구들이 3번으로 몰려갔을 것 같아요. 측정 가능이랑 불가능까지 감을 잡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기술자의 입장에서 아마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뭔가 착각했다라는 맥락인가? 일단 안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 problem이 여기 앞에 빈칸 앞에 주어니까 라고 했던 친구들이 3번으로 몰려갔을 거야. 쌤이랑 아까 했던 것처럼 빈칸 먼저 분석을 해보면 찾아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사실 하나씩 집어넣어 봤을 때 4번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겠죠. 나머지 선택지도 속어까지 한번 해보자. 1번 regarding continuous progress as valid solution. 아주 합당한 해결책으로 바라본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땡땡. continuous progress, 지속적인 진척도 아니고요. 진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잖아. 두 번째, prioritizing. 뭐야 이거?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니지. 결론으로 안 좋은 내용 들어갔어야 됐잖아. 문제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거 볼게요. Focusing more on possible risk. 가능한 위험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Than concrete measure. 이거 반대인데요. 맞죠? 구체적인 그런 특정 방법에만 막 집착을 하느라 실제 진척이 없었다라는 게 이 테크놀로지스트들이 범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5번도 들어갈 수 없지. 그래서 정답은 얘들아 4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물론 이거 어려웠었어요, 얘들아.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웠지. 프록시 뭐야? 이러면서 그 프록시즘은 뭐예요? 애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프록시즘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선택지를 하나하나 소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면 빈칸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쌤이랑 오답수 쓰니까 이제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이 범위가 혹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해설 강의에서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이어서 오답률 2위 30번 어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문맥을 찾는 거였어요. 이 문맥 찾는 거는 했을 것 같은데 약간 구문적인 전략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쓱 읽다가 아예 설마 하고 내려가서 다른 것에 정답을 골랐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걸 실제로 선택지가 보여주고 있고요. 선생님이랑 어떤 부분에서 구문적 힌트를 얻었어야 하는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사회화란
여러분, 감정을 보통 배우게 되잖아요. 원래는 막 감정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는데 배우게 돼. 근데 그걸 가르치는 주된 주체가 부모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 애기들이 넘어졌을 때 엄마가 어머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애기가 더 울고요. 괜찮아 하면 안 울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때 느껴야 하는 감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어떻게 괜찮아? 어떻게 우리 애기 이렇게 하면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애기가 더 울게 되고 아유 괜찮아 하면 이 정도쯤은 뭐 부러진 거 아니네, 피 안 나네 이러고 털고 일어나는 털털한 애기가 되는 거야. 이걸 배우는 게 바로 감정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Learning from other people about emotion. 감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거야. 그리고 how to deal with them. 어떻게 감정을 다룰지 배우는 거야. 넘어져서 아프지만 괜찮아, 부러진 거 아니야 이렇게 쿨한 아기가 될지 아니면 울지. 이것은 어렸을 때 시작이 된대요. 이렇게 조동사 걸리죠? In life, 생애 완전 초기. 그리고 play a foundation. 이거 무슨 뜻? 기반이 되어준대. 뭐의 기반이? A foundational role. 아주 근본적인 역할이 되어준대요. 감정의 통제에 있어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발달시키는지. 여러분, 우리 심하게 감정적이어서 감정을 막 통제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분조장이 되는 거야. 맞지, 얘들아?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렇게 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대요. 어렸을 때 어떻게 감정을 다룰지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 글의 소재는 뭐 빼박 이거지. Emotion, socialization. 그 다음 가보자. Although. 이거 무슨 뜻이야? 비록 뭐뭐이지만 extra familial, 여러분 가족 이외의, 가족을 넘어서서 오는 영향력, 예를 들어서 동료나 미디어, 매체에서 오는 그러한 영향들도요, gain, 얻지만 important, 중요성을, 즉 중요하긴 하지. during adolescence.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비록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뒤에 더 중요한 거 나와. 이게 바로 올드오야, 얘들아. 이게 바로 올드오야. 비록 가족 이외에서 오는 동료라든지 매체 영향도 진짜 중요해. 특히 청소년기에. 그렇지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간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 부모님은 remain the primary socialization agent. 부모님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주요한 사회화의 그런 요인들, 에이전트 행위자, 사회화의 어떤 요소에 기여를 하고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가장 감정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쌤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시를 들었던 거죠. For example, 예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과시킬게요. Their own response to emotional situation. 여기서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스스로의 감정적 반응이야. 그 감정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 serve as a role model, 롤 모델로서 기능을 한대요. Emotion regulation, 나중에 감정의 통제에 있어서도요. Increasing the likelihood, 가능성을 올리면서 that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들이 will show similar reaction. 롤 모델이 되어주는 거니까 비슷한 반응을 보이겠지. 반응. In comparable situation. 비교하는 상황에서. 아기가 넘어졌을 때 어떡해? 라고 막 놀라는 부모님이랑 괜찮아 하는 부모님이랑 아이들이 대처하는 양상이 비슷하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야. 감정적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parental practice, 부모님의 어떤 관행. 여기서 부모님의 습관적인 것들. At times, 그 시기마다 when their children are faced with emotional challenges. 자녀들이 감정적인 어려움에 직면당하는 그런 상황마다 부모님들의 그런 부모님의 어떤 연습, 관행이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감정적인 규제의 발달에 있어서. 어떻게 내 감정 통제를 발달시킬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2병 걸려본 적이 있어요? 중2병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엄하게 막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엄마 아빠도 계실 거고 그래 그럴 때지 질풍노도의 사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아이들이 어떤 감정적인 챌린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또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으러 갈 겁니다. 반면에 라고 나왔어요. Whereas 반면에 direct suiting and directive guidance, 직접적으로 달래주기, 그리고 지시적인 지도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아예 직접 개입해가지고 지시하는 거. 이것은 beneficial, 도움이 될 수 있긴 있지만 이라고 했어요. 있긴 있지만 반대말 뒤에 나오겠지? 이걸 눈치챘어야 돼. For a younger children, 아주 어린 애기들한테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교육적으로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은영 쌤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잖아. 진짜 잘못된 거. 그럴 순 있지만, 이게 도움이 될 순 있지만 they may cultivate, 이렇게 하는 soothing 그리고 directive guidance, 이것들이 대해요. 이 주어는 아마 청소년기의 자율성에 대한 추구는 더 경작시켜서 더 막 부흥하게 해줘. 얘들아 비교 봐봐. 비록 어릴 때는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청소년기에는 도움이 안 될 거다가 맞지. 왜요? 이 구문적인 힌트 whereas는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었어. 근데 에이 설마 intrude 몰라 뭔 뜻인지 몰라 이런 친구들 intrude가 침해하다거든. 침해하다, 침범하다. 그래서 cultivate는 경작하다야. 경작하는 건데 농사 짓는 거 말고요. 자율성의 발달을 뭐 촉진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 단어를 혹시 몰랐다면 3번 그냥 쓱 흐린 눈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힌트 찾았지? 역접일 때는 반대말이 들어갔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쭉 가보시면 in consequence 결과로 청소년들은 아마도 pull away from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pull away from 멀리 있는 거야. 그리고 rather than turn toward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할 거야. 누구로부터? their parent 부모님으로부터 감정적인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여기 이미 부정이 들어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practice 그런 관행들이 adjusted 맞춰지거나 자기들에게 조정되지 않는 한 내가 맞는 나에게 필요한 것에 조정되지 않는 한 엄마 아빠로부터 멀리 있으려고 할 거야. 그래서 않는 한 얘 때문에 adjusted 4번의 쓰임도 적절합니다. 이어서 5번 마지막 거 찾으러 가자. suitable in adolescence 청소년기에 더 적합한 것은 is indirect support 간접적인 지도이다. 간접적인 지시를 해주는 거야. 뭐에서 반대 표현을 느꼈죠?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 좋다. 얘를 제대로 읽었어야 5번도 맞다라는 걸 골랐을 텐데 여기서 뭔가 지금 붕괴가 일어나서 이게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셈이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 딱 해결하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utonomous emotion 자율적인 감정의 규제에 대한 지도를 약간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해야 된다. 너무 직접 개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through interest in as well as awareness and non-judgmental acceptance 약간 인지를 해줘야 되고요. 평가적이지 않은 수용을 해줘야 돼요. 평가가 개입돼서는 그럴 수 있지. 오케이, 더 해봐. 이런 느낌으로 부모님이 수용을 해줘야 돼. 중2병 왔을 때도. 그리고 이 청소년의 감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being available when adolescent want to talk. 얘네가 원할 때, 말하기를 원할 때 말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자, 이 글의 소재는 감정적 사회화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개입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게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너무 직접 개입은 좀 별로다. 부모님이 진짜 영향이 큰데 아기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청소년기까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간접적인 서포팅이 필요하다를 주제 마지막에 한번 뒤집었던 글의 구조였습니다. 주제가 아주 좋았던 지문 30번 어휘 문제 피드백 마무리할게요. 대망의 오답률 1위 39번 문장 삽입입니다. 쌤이랑 이 시간에 오답노트 쓰기 완벽하게 끝내봅시다. 자, 먼저 문장 삽입은요. 얘가 지금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잡아와야 돼.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 글이 이상하게 흘러가. 말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 그것을 끊기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말 안 되는데 논리상에 단절되는 구간을 찾거나 아니면 얘를 먼저 읽고서 앞뒤 내용을 상상하거나 이게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얘부터 확인해 볼게요. 박스, 집 나간 아이부터 찾아보자. only then, 오직 그때만이래. 얘들아 이거 부정어 도치인데 혹시 알까요? 오로지 그때만이야. 그럼 이 그때가 언젠지 바로 앞에 언급이 됐겠죠. 이걸 알 수 있어. 시간 순서상. 그리고 are they 도치되어 있고요. 그들이 가능하대 act quickly 빠르게 활동하는 게 가능하대. 빠르게 행동을 하는 게 뭐에 맞게끔 in accordance with 뭐에 일치하게 그들의 내면화되어져 있는 expertise 전문 지식에 맞게.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이미 탑재되어 있으니까 바로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쵸? 그리고 evidence, 증거에 근거하여서 경험에 의거한 증거에 기반으로 해서 약간 만렙이 되었다? 뭔지 알아 얘들아? 상황 딱 보면 너 이거지? 라고 바로바로 나오는 거야. 너무 전문화되어 있어서. 그때만 그들이. 그럼 여기서 그때가 언제이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야겠네. 그 다음 사실 이 뒷부분 상상하는 건 이 글에서 큰 도움은 안 됐었거든요. 쌤이랑 쭉 읽어보면서 이 앞에 어울리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Intuition can be great. 직관. 우리 직관이라는 거 어때요 여러분? 이거 빅데이터잖아. 관상이 좀 안 좋아? 관상 이런 거 다 빅데이터잖아요. 이것은 grateful, 아주 위대할 수 있습니다. But 그런데요, it ought to be hard earned. 어렵게 earn, 벌다, 얻다지? 어렵게 얻어진 거여야만 합니다. 직관은 그냥 내 필이 그래. 이게 아니라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니까. 아주 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 얻어져야만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 expert, 전문가가 주어지고 있지. 1번에 뭐 들어갈 게 없어. 1번이 답인 적도 없었을 뿐더러 1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직관을 어렵게 얻은 사람이 누구야?
전문가의 예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ar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여러분, think on their feet 이런 표현 영어에서 자주 나오는 수거 표현인데요. 발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직관으로 행동한다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they've invested. 그들은 이미 투자를 해왔거든요. Thousands of hours, 수천 시간을. 너무 많은 시간을 in learning and practice. 학습하고 그걸 연습하는 것을 수련하는 시간을 엄청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 상황에는 이게 문제야. 저 상황에는 저게 문제야. 바로바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their intuition. 그들의 직관은 has become data driven. 데이터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yes로 이어지네요. 그러나 데이터에 의해서 몰고 가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는 전문가,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 얘 너무 괜찮잖아. 그치? 이어서 가볼게요. are not expert.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나쁠 게 없어. 오케이? Though they often think they are. 비록 그들은 종종 자기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요. 선생님도 한때 축구를 많이 봤을 때는 거의 방구석 내가 EPL 선수였어. 아, 저걸 골을 못 넣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사실 축구 쥐뿔도 못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한다. 전문가는 이렇지만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로 뒤집힐 맥락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 이어서 쭉쭉쭉쭉 가볼 거야. 얘 앞부분으로 어울리는 거 아직 잘 찾을 수 있겠어? 좀만 더 가보자.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문가 얘기 아니죠. Especially when we interact with others on social media. SNS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때 act with expert. 누구처럼 행동해요? Like speed and conviction. 우리가 마치 엄청난 전문가인 것처럼 스피드를 가지고 그리고 conviction, 어떤 통찰력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전문가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Offering a wide range of opinion. 아주 넓은 의견을 주는 거예요. Global crisis.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해서. Without the substance. 실제로 어떤 지식의 기반 같은 거 없이 이걸 뒷받침할 지식의 어떤 물질이라고 이거 원래 번역하는데 지식의 기반으로 의역하겠습니다.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 축적되어 온 그런 거 없이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계속 누구 얘기? 우리 얘기거든. 그 다음 봐봐. And thanks to AI 덕택에 which ensure our message. 또 우리 얘기야. 우리의 메시지야. are delivered to audience more inclined to believing it. 이것을 더 믿기를 원하는, 믿는 것에 경향이 있는 그런 청중에게 계속 우리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게 AI 알고리즘이죠. 그것 덕택에 우리의 delusion, 이런 환상, 계속 우리 얘기네. 계속 우리 얘기지. 우리의 환상은 전문 지식에 대한 환상은 강화가 되어서야 우리 개인적인 필터 버블에, 그러니까 필터를 치고 다 걸러서 내 말만 맞아, 이게 점점 더 세지는 거야. 필터 버블에 의해서 더 강화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위네. 맞니 얘들아? We have an interesting tendency. 우리는 엄청 흥미로운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To find people more open-minded. 사람들을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역시 이렇게 본대요. 그리고 rational, 합리적이야. 그리고 sensible, 진짜 분별력 있으시다. 현명하다. 라고 생각한대. 언제? When they think just like us.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할 때. 다 우리 얘기야, 주어가. 어디 들어가야 돼? 2번밖에 없지 않아? 전부 다 우리 얘기거든. 예를 기점으로 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했어요. 뒤에 전부 다 무슨 얘기야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서 들어갈 위치가 only then 여기였어요. 얘들아, 오직 그때만이가 뭐야? 이거 의미해, 이거. 수천 시간의 수련이 쌓여진 그때만이 직관을 가지고 딱딱딱 찍을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하는 글의 흐름이었던 거 혹시 느꼈어요, 얘들아?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죠? expert랑 비전문가. 이거 알아놓으면 너무 좋지. 수능 기출 단어 lay, 형용사입니다. lay가 형용사로 쓰이면 잘 보이는 거야? 얘들아, 안 보이니 혹시? 여기다가도 써야지. lay예요. 쌤, 이거 아를나타 아닌가요? lay가 형용사일 때는 뭐게? 전문 지식이 없는 이고요. 문외한인이라는 형용사예요. lay person, lay people 이렇게도 씁니다. 단어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놓으면 너무 좋겠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인데요.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야? 오랜 시간 수련을 거친 직관이 있다라는 거. 비전문가는 그냥 뭐야? 그냥 필이야, 필. 마치 아이리즘이 축구를 하는 것과 축구에 대한 논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필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직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인투이션으로 시작했지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직관을 비교하는 글이었고요. 두 개의 소재가 딱 어디를 기점으로, 역접 예술 기점으로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를 잘 확인했더라면 잠깐만, 이 분석했던 데이가 없는데? 이걸 바로 알았을 거예요. 아주 큰 힌트를 드리면서 39번 문장 사입 해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4
고2 친구들을 위한 3월 학평 가장 어려웠던 5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 쓰기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범위가 혹시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다면 플래시업이라는 내신 대비 강의에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쌤은 2024 고2 친구들을 위한 6월 학평에서 또 찾아올게요. 바이바이.